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념원리학습법 소방학 개론의 권혁범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화재 처중에 따른 분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종류 중에서 일단 소화 적응성에 따른 분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화재론 첫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그거를 제가 캡처를 떠와서 이걸로 일단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소화 적응성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처음에 인류, 전군, 가주, 백황, 청무항 이렇게 배웠어요. 자, 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 주방 이런 종류가 있고 거기에는 A급은 일반, B급, C급, D급, E급, K급으로 나뉘고 거기 표시색은 백, 황, 청, 무, 황으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려고 해요. 자, 일반 가야물 화재 A급 화재입니다. 가야물 종류 목재, 종이, 섬유류, 합성수지로, 특수가야물 뭐 여러 가지 많죠? 자, 특징으로는 보통 화재예요. 그리고 연기의 색은 백색을 떼요. 수중 증발 때문에 중요한 건 연소 후 재가 남는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자, 고체 상태이므로 큰 착화 에너지가 필요하다. 누구보다 기체나 액체에 비해서. 자, 소화 시 물을 사용해요. 그래서 냉각 효과. 자, 합성수지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열 가소성이냐, 열 경화성이냐. 그리고 열 가소성은 폴피아로 외우고, 열 경화성 페요멜로 외우시면 돼요. 자, 열 가소성 갈게요. 자, 가열하면 녹아요. 그래서 액체가 되고, 그럼 다시 식으면 굳어지는데, 화재 시 위험성이 크다. 특징이고, 다 폴리, PVC 아크릴 수지로 되어 있다는 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틸렌, 폴리염화비닐, PVC 아크릴 수지가 이런 게 있다. 열 경화성은 반대로 가열해도 녹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분해요.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분해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재 시 위험성이 작다. 어떤 게 있냐? 멜, 페놀 수지, 요소 수지, 멜라민 수지, 요거밖에 없으니까 꼭 구분해서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합성 수지 특징 갈게요. 자, 덩어리 상태의 플라스틱은 활성 에너지가 커서 착화가 어렵지만 분진 상태의 경우 스파크나 불꽃에서 작은 에너지도 점화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기적으로 부도체, 전기가 통하지 않으므로 정전기 발생에 의해서 발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열 가소성 수지는 열 경화성 수지보다 화재 위험성이 크다 그랬죠. 자, 연소 시 유독 가스가 발생하기 쉬워요. 그래서 인명 피해가 우려가 있고 소활동에 지장이 초래한다. 그리고 발포성 플라스틱은 다른 형태의 플라스틱보다 화재 가학도가 크다. 화재 가학도 배웠죠? 화재 가학도 뭡니까? 화재 하중 곱하기 화재 강도라 그랬죠? 자, 화재 하중은 지속 시간을 말한다 그랬고 화재 강도는 열의 축척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크다고요. 자, 그리고 발포성 플라스틱이 뭐냐? 자, 발포제에 의해 플라스틱 내부에 미세한 거품무죠.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스티로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섬유류 화재 갈게요. 섬유류는 유기화합물로 되어 있어서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구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작은 에너지에도 착화되고 일반 간과 같이 연소가 되는구나. 자, 또 섬유류가 있어. 섬유. 자, 섬유에는 종류가 면, 나일론, 레이론, 아크릴, 양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식물성 있고 합성한 거 있고 동물성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는 거. 자, 식물성 면 있어요. 면은 발화점 요거 좀 외우고 갈게요. 면사 400도, 나사이오 425, 레이온 475도, 레사치로, 아크릴 560, 양 600마리. 자, 요건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류 화재 B급 들어갑니다. 자, 유류 화재 사류예요. 사류염을. 자, 특징. 탄소가 많을수록 흑색 연기가 많이 띄죠. 그리고 유류 화재의 대표적인 특징이 재가 남지 않죠. 그리고 액체이므로 용기에 누설될 경우 연수면이 급격히 확대된다. 대부분 대부분 물에 녹지 않고 물에 가벼우며 주수 시 연수면이 확대된다. 화재 진행 속도가 A급에 비해서 빠르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 정기적으로 부도체이므로 이것도 정전기에 의한 착화 우려가 있어 정전기 방지 대책 필요하다.
자, 중진류 위험물에 발생하는 현상, 오버사용제, 오일 오버 현상 볼게요. 자, 위험물 저장 탱크 내에 사류 위험물 양이 저장돼 있어요. 근데 내용적이 2분의 1 이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50% 이하죠. 그래서 화재가 났는데, 그러니까 온도가 상승하니까 그 안에 증기 압력이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저장 탱크 내에 유류를 외부로 분출하면서 결국 탱크가 파열된 현상. 즉, 보일오버 슬로우 프로스보다 위험하다는 거. 자, 잠깐 요거 제가 그림 가져왔는데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는 블레비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 안에 내용물이 바뀌었을 뿐인 거죠. 지금 여기서는 사류 위험물이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불이 났을 때 온도가 올라오고 압력이 상승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열부가, 즉 과열이 유입되면 이게 부풀어 오른다고요. 이 면이. 그러면서 파열되는 현상. 이걸 의뢰가 오일 오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블레비 현상이랑 같은 현상이에요. 블레비는 여기에 액화 가스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보일오버 현상 볼게요. 자, 조건이 있어요. 자, 석유류가 꼭 혼합돼야 돼요. 혼합된 기체고, 그리고 탱크 하부에 물 또는 물과 기름이 에멀전으로 꼭 존재해야지 보일오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탱크 표면에 이제 화재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표면에 뜨거운 이 열이 밑으로 전파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 있던 맨 아래 있던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부피가 팽창하겠죠. 그러면서 물과 기름이 다량으로 탱크 밖으로 분출한 현상. 그림으로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일오버의 아주 중요한 특징. 첫째, 혼합된 원유이 된다는 거. 두 번째는 하부에 물 또는 물 기름이 에멀전으로 된다는 거. 즉, 하부에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표면에 이제 불이 났죠? 그럴 때 이 중간에 여기 열이 전파됐을 때 이 연료충이라는 게 있어요. 연료충. 이게 200에서 300도 정도 된대요. 연료충이 하부로 전파된다고요. 대류로 인해서 물이 전파되게 있어요. 그 물이 당연히 물이 먹을 때 수증기가 되겠죠. 몇 배로 되냐? 대부분 0도에서 100도씨로 갈 때 1700배 부피로 커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엄청난 힘이 발휘하겠죠. 자, 순간 수증기가 이렇게 탱크 하부에도 모든 힘이 가해질 거예요. 근데 하부로는 안 될 거예요. 왜냐? 막혔으니까. 여기 위로도 가겠지만,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위로. 그러면서 화산 폭발처럼 순간 폭발한다고요. 그러면서 엄청 위험한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소화 방법. 저장 탱크 내 외부에 냉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탱크 내용물을 기계적으로 이제 섞여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탱크 저부에 물을 배출해 버리면 좀 낫겠죠? 자, 원유와 물을 흘러넘치는 주변에 확산하기 위해서 신속한 모래 방지 뚝을 쌓는다. 자, 슬로우버 현상. 제가 요거 설명해 드리고, 여기에 포인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슬로우버 현상. 야채, 식용유를 넣었을 때, 야채 내 수분이 비등 끓으면서 주변에 뜨거운 식용유를 밖으로 튀어나오게 한 현상.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 소화 용수가 끓고 있는 뜨거운 표면에 유입되었을 때 급격한 비등으로 부피 팽창을 일으켜 탱크 외부로 유출된 현상. 똑같죠? 야채랑. 자, 이것도 볼까요? 물보다 끓는 점이 높은 점성을 가진 유류에 물을 접속하면 유류 표면에 물이 수증기가 되어 팽창 비등함에 따라 유류 외부를 비산한 현상. 슬로우버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중진류가 있어요. 이제 이 표면에 화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소방관이 여기다 물을 뿌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원래는 이 불에 타고 있는 이 표면에 여기 물질 이동이 있대요. 그리고 하부로 들어간 물질이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물이 들어왔을 때 이 에너지가, 하부에 있던 에너지가 이 찬물에 의해서 다시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이 있어요. 이름으로써
이 유류 표면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흘러나오는 현상이에요. 이게 슬롯 오버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물이 비중 때문에 가라앉겠죠. 근데 여기 뜨겁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순간 팽창할 거예요. 몇 배랬죠? 0도일 때 1700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폭발하면서 불이 난다는 거죠. 이게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일 오버랑 슬롯 오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오일 오버는 무조건 하부에 물이 있으면 무조건 오일 오버. 에멀전, 분출, 이건 오일 오버. 슬롯은 이 표면에 비산한다. 아시겠죠? 자, 프로스 오버 현상. 점성을 가진 뜨거운 유류 표면 아래에 물이 비등할 경우, 비등하는 물에 의해 탱크 내 유류가 넘친 현상, 직접적인 화재 발생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 자, 뜨거운 아스팔트 물중탕 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요.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공간에 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180도 되는 아스팔트유, 그래서 유를 집어넣으면 물이 끓겠죠. 그죠? 즉, 뜨거운 쇳덩이 있잖아요. 뜨거운 쇳덩이를 물속에 탁 집어넣으면 안에서 공기방울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링파이어 현상, 이거 읽기만 할게요. 윤화 현상이라고도 하고요. 결국 링처럼 불길이 다시 재발하는 현상이에요. 왜 그런지 볼게요. 유류 화재, 탱크 화재로 이제 불길이 치솟는 유류 표면에 포소약제를 썼어요. 그 이제 탱크 윗면에 덮어서 이제 질식 소화를 했어요. 탱크 벽 쪽에는 뜨거운 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포가 깨지는 현상이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이 벽면에 링처럼 불길이 다시 재발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유류 저장 탱크 윗면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죠? 거기서 포를 막 넣는데 불길이 이렇게 났지만 결국 이 주위가 뜨거워서, 벽 쪽이 뜨거워서 여기서 불이 난다고요. 이걸 링파이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전기화재, C급 화재죠. 발생 원인, 합선, 단락, 누전, 과부하, 저항열, 전전기, 유도, 유전열, 전기 스파크, 아크, 낙뢰, 지락, 열적경과 접촉부 가열에 의한 발화가 원인이 된다. 자, 아닌 것, 역기전력, 기전력, 절연과다, 승합, 절연 능력 상승, 역률, 중합 반응,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구분 가능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전기화재는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화물, 불활성 기체, 분말 소화약제로 한다. 자, 개념을요. 자, 단락에 의한 발화, 두 개의 전선이 접속됐을 때 흐르는 현상이에요. 자, 누선 전류란 발화, 누설된 전류가 어떤 원인으로 건물 내 도체가 흐르는 현상. 자, 과전류에 의한 발화, 전력 소비가 많아 일정 용량 이상 전류가 흐르면 과전류가 흐르면서 열이 발생한다. 저항열은 뭔가? 백열 전구에 열이 생기는 것처럼 저항이 증가하면 열이 발생한다. 지락, 전류가 대지에 흐르는 것을 지락이라고 하고, 열적경과 다리미 등과 같이 발열체에서 나오는 열이 축적되면 주위의 가연물을 발하는 것. 자, 금속화재, D급 화재죠. 금속화재는 결국 금속물질에 의한 화재예요. 금속물질이 타는 거죠. 어떤 종류가 있냐? 일회위험물, 삼류위험물,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죠. 이 대부분 이제 금속부는 물과 접촉하면 수소, 아세틸렌, 에탄 등 이런 가연성 가스가 발생해서 위험하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금속화재 시 물을 사용할 경우에 화재 폭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팽창 초기에는 팽창질서, 팽창진주한 마른 모래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즉 본격으로 소화가 될 때는 주변 연소를 방지하고 그냥 자연 진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금속과 물의 반응이에요. 자, 어떤 가연성 가스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건데, 자, 이거는 저희가 위험물 기능장부터 모든 기사,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풀면서 나온 결과가 다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 암기법을 다 만든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알려드릴게요. 자, 나칼리, 카세, 발, 수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트륨, 칼륨, 리튬, 칼슘, 세슘, 바륨, 알켈리튬, 마그네슘, 물과 만나면 무조건 수소가 나와요. 아시겠죠? 자, 금속 수소화물, 수소와 리튬 다 수소화로 돼 있죠.
여기에 물이 합쳐지면 다 수소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산화성 고체, 이 인류는 산소가 나와요. 특징이죠.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산화 칼륨,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마그네슘 다 산소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아주 강력한 건데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탄카라, 탄화칼슘은 아세틸렌이 나와요. 그리고 탄화리튬, 탄화나트륨, 탄화칼륨, 탄화마그네슘 다 아세틸렌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아세틸렌 아시겠죠? 그리고 탄알메, 이거는 탄화알루미늄은 메탄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알킬 알루미늄이 있어요. 여기에는 트리메틸, 트리에틸. 그래서 요 안에 분자식에 따라서 메탄이 나오냐, 에탄이 나오냐, 그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트메탄, 트에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킬 리튬도 알킬 알루미늄이랑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메탄, 에탄이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인이 들어가면 무조건 포스핀이 나와요. 인화칼슘, 인칼포, 인알포, 인아라, 인알포 다 포스핀 나온다는 거. pH3예요. 자, 요거는 두 개가 나와요. 탄망매수, 탄화망간은 메탄과 수소가 나와요. 모든 화학 문제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금속 시 수분이 접촉은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잖아요. 위험하죠? 절대 물을 주소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염소화 염류, 정린, 질산 암모늄, 황린, 산화칼슘, 과산화의 칼륨, 유황. 요거는 특별히 이렇게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가스화재 2급 화재죠. 가스화재 특성 볼까요? 이 가스화재는 누설되면 그냥 순식간에 공기 중에 방출해서 불꽃을 내서 연소를 하죠. 그리고 공기보다 가벼우면 위로 올라가게 돼 있고 무거우면 바닥에 체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폐쇄된 장소에 어떤 폭발 범위 안에 있으면 가스가 바로 폭발할 수 있다는 거. 가스 점화원은 뭐 여러 가지죠. 불꽃, 전기 스파크, 뭐 정전기 다 가능한 거죠. 근데 위험성이 어떤 게 있냐? 확산성이 있어요. 그리고 가스의 비중이 LPG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워서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누설됐다. 이 고압 또는 압축가스는 이 사소한 결함에도 누설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소화가 곤란해요. 높은 압력으로 분출되기 때문에 소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폭발도 가능하다. 그래서 차단밖에 없다. 밸브를 잠그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우리 액화 석유가스 LPG가 있고 액화 천연가스 LNG가 있어요. 요거는 비교할 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LPG는 액화 석유가스라고 대부분 프로판, 부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기보다 무겁고 그래서 가스 누출기를 바닥에 시공해요. 그래서 소규모 이동식으로 사용한다는 거.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 그 부탄은 다 여기 LPG예요. 그 LNG, 액화 천연가스, 메탄이 주성분이고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천장에 시공을 하죠. 우리 도시가스 대부분 여기 사용하죠. 요거 구분 어렵지 않죠? 자, 가스를 분류해 봤어요. 연소성 가스를 분류해 보기도 하고 취급 상태에 따른 분류도 해봤어요. 즉 가연성 가스, 타는 가스, 조연성 가스, 자기 자신은 연소하지 않으나 다른 물질을 연소하는 가스. 그럼 불연성 가스는 연소가 불가능하거나 흡열 반응하는 가스. 우린 그 전에 배운 거예요. 중요한 거는 조연성과 불연성 종류만 알면 나머지는 가연성 가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조연성. 산불, 오염, 할. 여기 할로겐 화합물도 있는데 우리는 이걸 배웠잖아요. 그죠? 산소 공급한 시간에 산불, 오염, 산소, 불소, 오존, 염소. 맞죠? 자, 불연성 가스. 헬레아질질, 질, 불. 헬륨, 네온, 아르곤, 질소. 얘는 불연성 가스라는 거. 요거 두 개만 구분하시면 나머지는 가연성 가스라는 거. 자, 취급 상황에 따라서 압축가스가 있고 액화가스가 있어요. 임계 온도가 낮아 용기에 저장 취급 상태가 기체라는 거죠. 그리고 임계 온도가 높아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액체가 가능한 물질이라는 거죠. 액체. 즉, 우리 액화부터 볼게요. 액화, LPG, LNG, 이산화탄소. 그 외 압축가스.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요 LPG 가스에 우리 그 부탄 있잖아요. 부탄. 부탄을 흔들면 철렁철렁하죠. 야, 있네, 없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 바로 액화라는 거죠. 자, 식용유화제 K급.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원래 식용유는 B급이었다. 근데 K급으로 바뀐다. 그리고 인하점과 발화점이 차이가 적다. 그리고 발화점이 B점보다 낮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재발화 위험이 있다. 그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일종을 사용하는구나. 임종 분말 소화약제, 비누화 소화 효과, 그리고 강화액인 K급 소화기를 사용한다. 거품 형태로 폼을 방사한다. 그리고 냄비 뚜껑 방석으로 공기를 차단하면 어떻게 돼요? 질식을 시키죠. 그리고 배추 등 야채를 넣어서 온도를 낮춘다. 즉 냉각을 한다. 물기가 없어야 되겠죠? 슬로우버 때문에. 아니면 차가운 식용유를 넣어서 온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겠죠. 자, 임야화재, 산림화재.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임야화재 뭘까요? 산림, 야산, 들판, 수목, 잡초 이런 거고, 화재 원인은 낙뢰가 있을 거고 사람에 의한 모닥불, 담배가 있다. 야, 중요한 건 저 이거 헷갈렸어요. 중표 간간비. 이게 헷갈려. 간인지 관인지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되게 헷갈렸거든요. 자, 그림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자, 중표 관비예요. 지중화에 지중화. 땅속 불이 났다. 그 다음에 지표. 낙엽층에서 불이 났다. 그래서 나무층이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수목. 나무 기둥에 불이 붙었다. 그러면서 나무까지 불이 붙었다. 수간화까지까지. 그래서 강풍으로 인해서 날아간다. 그래서 비화. 불덩어리가 날아간다. 중표 관비예요. 자, 훈소 시작하겠습니다. 훈소 들어가기 전에 제가 훈소를 알기 위해서 먼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거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불꽃연소와 자결연소 차이를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또 자결연소 안에 표면연소와 훈소를 또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공부하면 훨씬 효율이 좋아요. 자, 불꽃연소 갈게요. 불꽃연소, 불이 존재하죠? 자결 안 하죠? 연소 속도 빠르죠? 느리죠? 바로 이해 가셔야 돼요. 연소 방향은 당연히 표면에서 나니까 표면으로 연소가 확대된다는 거죠. 자, 이것처럼. 그러면 심부로의 연소 확대는 이게 나무라고 했을 때 이 나무를 점점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연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산소 소비율은 당연히 불꽃 연소가 높겠죠. 그러면 자결은 낮다 이거죠. 구분만 할 줄 알면 돼요. 대류 열잔다리 당연히 불꽃이 많겠죠. 자결은 작다. 온도가 높다, 낮다. 열 방출률 당연히 불꽃이 높다. 자결 낮다. 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농도 당연히 불꽃 연소는 완전 연소되니까 높겠죠. 자결은 낮아요. 불완전 연소되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표면이랑 훈소 차이 들어갈게요. 똑같이 연소 형태는 자결이죠. 가연물 종류가 좀 달라요. 코크스냐 목탄 이런 것처럼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지 않는 가연물에는 이 표면 연소가 일어난다고요. 그런 대신 또 훈소는 나무나 종이 등 이 셀룰로스가 포함된 가연물에서 나온다는 거. 그럼 발생 원인이 뭔가? 이 가연성 증기가 미발생함으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훈소는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하면 이런 훈소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즉, 그리고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냐? 안 한다. 훈소 발생한다. 그럼 연기는 표면 당연히 가스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훈소는 나온다는 거죠. 아주 많이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불꽃 연소가 가능성이 있어요? 표면 없어요. 자, 왜냐면 가연성 가스가 없으니까. 자, 훈소는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열이 축적되거나 습도와 물의 함량이 적을수록 열이 축적된다는 거. 또 공기 흐름은 많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있어야 되고 많으면 충렬이 잘 안 된다는 거. 결국 열 발생 속도는 열 나가는 속도보다 더 많으면 불꽃이 연소가 가능하다는 거. 또 구분 가능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본문 들어갈게요. 자, 훈소 포인트 짚고 넘어갈게요. 훈소. 공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와 고체 간의 표면 간의
느린 연소 과정이라는 거. 속도는 0.00에서 0.01. 맞죠? 자, 그리고 화재 초기에 나온다는 거. 그리고 밀폐된 실이나 연소에 필요한 산소와 온도 부족으로 인해서 나와요. 그렇게 되면 액체 밀입자인 분해 생성물만을 생성되거나 불꽃 연소보다는 연기나 일산화탄소, 즉 유독가스가 많이 생성됩니다. 자, 위험성, 어떤 위험성이 있나 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발생 원인이 온도가 낮아 연기가 많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불완전 연소가 되겠죠. 그렇게 된 불완전 연소가 되면 연기 입자도 크고 액체 밀입자도 많고 유독가스가 나오겠죠. 이게 한 세트예요. 그죠? 그리고 감지기가 어려워요.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우리가 온도가 낮으면 연기의 온도도 낮을 거 아니에요. 이런 천장이 있어요. 천장이 있는데 여기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연기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온도가 식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천장까지 안 가고 어떤 층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 연기의 단층화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 화재 감지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화재 진압이 곤란해요. 맞아요. 제가 그 쓰레기 매립장 화재 때 엄청난 많은 며칠 동안 끄는데 그거는 물로 해도 주입이 안 돼요. 즉 이 포크레인으로 여기를 다 까뒤집어서 하나하나 불을 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화재 진압 어렵다. 그리고 요거는 화염연소의 전이 가능성 해가지고 가스기의 소화 설비에 소킹 타임이 필요하다요.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어떤 공간에 이렇게 신부화재처럼 타고 있는데 가스를 주입할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농도, 시간. 자, 이렇게 처음에 빨리 농도, 시간이라고 했을 때 빨리 끄고 끝내냐? 이러면 잘 꺼질까요? 신부화재인데. 아니라 이거죠. 즉, 어떤 시간을, 농도를 주고 계속 지속 시간이 갈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길게 해서 여기에 재점화, 재발화를 막는 거죠. 이걸 우리 소킹 타임이라고 그러는 이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스기 소설비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외부에서 공기가 급격히 유입되면 불꽃 연소 될 수 있다. 아까 설명했죠? 대체 감지기 선정. 자, 연기 감지기 다양히 사용하겠죠. 광전식 감지기, 열 감지기, 정온식, 보상식 열 감지기 사용하고 저강도 화재이므로 특수 감지기를 사용한다고요. 특히 일산화탄소 감지기, 그리고 가스기의 소화 설비의 소킹 타임, 좀 전에 말했죠. 가연물의 심부까지 소화약자가 침투할 수 있는 시간, 긴 시간. 웻 에이전트라 해가지고 수분제예요. 액면의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면서 물을 첨가하여 가연물 내부 침투 성능을 향상시키죠. 자, 오늘도 명언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공을 이루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히 성공은 이룰 만한 가치가 있다. 아트 윌리엄스. 자, 이상 감사합니다.